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안보 소식들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제 저희들이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갔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도네츠크 지역에 훈련을 받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도네츠크뿐만 아니고 쿠르스크 지역에도 파병이 되었어요. 어떤 부대, 이 부대명까지 다 지금 공개됐는데, 그 부대의 파병간 원인 또 이유도 또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쿠르스크에 있는 북한군들이 집단 탈영했고 러시아 군들이 그 북한군들을 잡으러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알려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 여러분들 보도 보셨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대통령 되면 한국의 연간 방위비 분담금으로 100억 달러를 내게 하겠다. 100억 달러. 13조 원이 넘는 돈이죠. 그런데 우리 한국이 지금 합의한 내용은 1조 5천억 원이에요. 그런데 그걸 뒤엎어버리고 100억 달러 내게 하겠다. 9배를 내게 하겠다라는 건데, 지금 이 어떤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지, 이 해결 방안은 또 뭔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북한 내부에 김정은과 김여정의 갈등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3주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무서운 기세로 치솟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그의 입에서 무서운 말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에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기존 합의 대비 9배까지 올리겠다고 주장하고 나서 트럼프 재집권이 한국에 엄청난 충격파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공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지 시각 10월 15일 시카고 경제클럽에서 블룸버그 통신과 가진 대담에서 내가 백악관에 있으면 그들은 매년 100억 달러를 내게 될 것이라며 그들은 기꺼이 그렇게 할 것이다. 한국은 머니 머신이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언급한 100억 달러, 한화 약 13조 6,600억 원은 이달 초 한미 양국이 합의한 방위비 분담금 1조 5,192억 원의 9배에 달하는 수준인데요. 이 때문에 트럼프가 재집권할 경우 바이든 행정부가 합의한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재협상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내가 재임했을 때 한국에 50억 달러를 먼저 요구했는데 한국이 난색을 표했고 일단 20억 달러를 내게 하고 그 다음에 50억 달러를 내려고 했다라며 바이든이 모든 것을 다 뒤집었다.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나는 한국을 사랑하고 그들은 멋진 사람이자 극도로 야심찬 사람들이라면서 우리는 그들을 상당한 핵무력을 가진 북한으로부터 보호했는데 나는 북한과 잘 지냈지만 한국은 아무것도 내지 않았다 라고 성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현지 시각 15일 워싱턴 포스트 출신 밥 우드워드는 자신이 출간한 신간 전쟁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전 구성원들이 워싱턴의 여러 대사관을 다니며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트럼프 측 인사들은 트럼프가 더 합리적이고 더 예측 가능할 것이라고 말하며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과 미국 간의 관계가 상호 방위를 위해 중요하고 두 국가가 여러 과제를 함께 짊어지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라며 트럼프가 재집권할 경우 한국에 상당한 역할을 기대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는 트럼프 재집권이라는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 한국이 직접적인 경제적 비용이든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국제적 협력이든 무언가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우리 정부 트럼프 충격파에 충분한 대비가 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네, 3주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도가 급상승하고 있는 분위기라는 거죠. 당선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다. 그런데 오늘 정말 놀라운 인터뷰가 나왔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100억 달러 내게 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혹시 트럼프가 재집권하면 어떡하냐라는 우려에서 우리가 미국하고 아주 긴박하게 합의했죠. 그래서 연간 1조 5,192억 원, 여기에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인상, 이 정도로 지금 장기 합의를 해놨어요.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도 그 합의 내용은 지켜질 수 있게끔,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그걸 깨버린다 이겁니다. 자, 이런 상황이다. 그러면 이거 일본에게도 일어나? 일본에게도 이러지 않습니다. 그럼 왜 한국에게만 이럴까? 트럼프는 우리를 머니머신, 즉 돈 많다 이거죠. 그런데 돈은 우리보다 일본이 더 많죠. 그런데 왜 일본에게는 안 이러고 우리에게만 이러냐? 일본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트럼프 측 인사들은 트럼프가 더 합리적이고 더 예측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다닌다. 자, 바이든이 예측 가능하냐? 트럼프가 예측 가능하냐? 저는 트럼프가 더 예측 가능하다고 봐요. 왜? 철저하게 이익에 따라서 행동하기 때문에 이익을 주면 되는 거고 이익을 안 주면 친구가 될 수 없다라는 이 예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이든은 내가 이렇게 잘해줘도 혹시 저 사람이 정치적으로 어떤 생각할지 잘 몰라요. 그리고는 앞에서는 막 웃으면서 뒤에서는 뒤통수를 칠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정치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이익을 주면 땡큐, 이익 안 주면 너는 X, 이렇게 딱 나올 게 너무나 예측 가능하다.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측 가능하면 어떻게 되냐? 이익을 줘야 되는 겁니다. 일본처럼 역할을 분담하든지. 그래서 두 국가가 여러 과제를 함께 짊어지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함께 짊어지고 있다. 그리고 상호 방위를 위해, 우리는 지금 상호 방위인데 우리는 일방적인 방위만 도움받고 있죠. 분명히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인데 상호 방위를 안 하고 있어요. 그걸 요구할 거다라고 제가 수차례 주장을 했고, 그러면서 우리도 이제는 미국에게 뭔가 안보 혜택을 줘야 된다. 그게 뭐냐? 지금 미국이 가장 필요한 게 대중국 압박 전선에 동참하라. 지금 일본 동참해 있고 선봉에 서 있죠. 자,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밥 우드워드가 자신의 신작이죠. The War에서 지금 이 트럼프의 참모들이 각국 대사관들 돌아다니면서 이해를 구하고 있다. 우리 괜찮다. 이렇게 다니고 있다. 그래서 조현동 주미 대사하고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국가안보 보좌관이죠. 이 사람이 국무장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다니면서 우리 예측 가능하다. 걱정하지 마라. 라고 하는데 걱정만 안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예측 가능한 건 무슨 예측이냐? 이익에 따라 움직일 거니까 이익을 줘야 된다. 방위 분담금 정말로 연 100억 달러 내라 그러면 주한미군 철수 이야기 우리 국내에서 당장 나오죠. 그 돈 줄 바에 그 돈으로 우리 무기 사자. 라고 나오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나오죠. 그러나 100억 달러 우리 국방비로 쓴다고 해서 그 미군의 또 한미 동맹의 그 파워가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그러면 100억 달러를 안 내고 일정 부분만 쓰면서 그 정도 또는 그 이상 효과를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일본처럼 미국의 이익에 우리 군대가 동참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동해에서 남중국해에서 즉 남해죠. 계속 미국과 일본은 연합훈련을 하고 있는데 한국은 계속 빠져요. 왜? 중국 눈치 봐야 되니까. 지금 이 정부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주중대사로 임명해서 중국에서는 이제 한중 관계 굉장히 개선될 모멘텀이 생겼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정부 중국에 너무 과도하게 눈치 보고 있으면 트럼프 폭풍을 견딜 수 있을까요? 못 견딥니다.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평양 상공에 나타나 전단을 뿌리고 사라진 무인기의 행방이 오리무중인 가운데 북한 내부, 그것도 간부들 사이에서 자작극설이 퍼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인물이 자작극의 배후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평양 무인기 삐라 살포 사건의 범인이 한국이라며 비난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북한 당국이 내부 결속을 위해 선전용으로 뿌린 강연 자료 내용이 날조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북한 전문 매체 데일리 NK가 10월 16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지난 10월 14일 평양에서 중앙당 고위 간부들 대상으로 사상 교육을 진행했는데요. 해당 교육은 별도의 인쇄물이 배포되지 않고 8장에서 10장으로 구성된 시청각 자료를 틀어주는 영상 교육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해당 자료에는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청사 인근의 만수대 동상 관리소 관리원 2명이 새벽에 청소를 하다가 잔디밭에 떨어져 있는 삐라를 발견해 신고했다라며 적들이 삐라가 아니라
다른 위험한 수단을 혁명의 수뇌부에 떨어뜨렸으면 그 얼마나 끔찍한 후과가 초래됐겠나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강연을 들은 간부들이 자료 속에서 소개된 내용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이들은 강연이 끝난 뒤 만수대 동상관리소와 평양 각 지역 행정기관에 삐라를 발견해 신고한 사람이 있는지 직접 확인해 나섰는데요. 만수대 동상관리소는 물론 어디에서도 삐라를 발견해 신고한 주민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 간부들은 3일과 9일, 10일 세 차례 무인기가 노동당 상공에서 활보했다면 곧바로 군이 대응태세를 취해야지 왜 일주일이나 지났어야 발표한 것이냐 라며 적군의 소행이면 군대가 나서야지 왜 외무성이 성명을 발표한 것이냐 라며 자작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매체와 접촉한 한 고위소식통은 최고 지도자와 체제를 신성시하는 분위기 속에서 내부적으로 1호 영상을 훼손할 수 있는 전단을 만들 수 있겠나. 그런 작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이라며 배후 인물로 김여정을 지목했습니다. 문제는 이번 사건이 정말 자작극이었다면 김여정이 왜 이런 일을 벌였냐 하는 것인데요. 평양 중심부 무인기 삐라 살포라는 사상 초유의 사건이 북한 내부의 분란으로 이어지게 될지 기대감을 갖고 지켜봐야겠습니다. 북한의 고위 소식통이 우리 한국 데일리 NK에 인터뷰한 내용에 따르면 이거 자작극 같다. 근데 그 자작극의 배우가 김여정인 것 같다. 자,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게 또 좀 애매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일단 이렇게 삐라 묶음통이라고 해서 통이 그냥 떨어질 정도로 삐라가 많이 나왔는데 왜 삐라 본 사람이 없냐 이거고, 그리고 이제 이 간부들 모아놓고 교육을 하는데 만수대 동상 관리소 관리원 2명이 발견하고 신고했다라고 해도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런 신고한 사람 전혀 없고, 그럼 뭐냐 자작극 아니냐라는 건데 이렇게 김정은 그리고 김정은의 딸 김주애 이런 얼굴들을 내놓고 그걸 훼손할 수 있는 간을 가진 사람은 북한에 딱 한 사람 김일성 뿐이지 않느냐. 자, 이건 겁니다. 뭐 김주애 디오르 패딩 파카가 240만 원이다 이런 걸 다 깔 수 있는 사람, 그런 간덩이를 가진 사람은 김여정 뿐인 거 아니냐. 자, 이런 건데 그건 맞아요. 그러면 김여정이 정말로 지금 이 북한 간부들의 주장대로 갈등을 있냐. 이 갈등할 수 있는 체급이 되겠습니까? 만약에 정말로 김정은 그리고 김주애를 흔들기 위해서 김여정이 이렇게 했다라는 걸 이 중급 간부들이 떠들고 다닐 정도면 이 사람 벌써 죽어야죠. 저는 그건 조금 과한 해석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왜 이런 짓을 벌이냐? 만약에 자작극이라면 지금 북한에는 나 다시 재입대 할게요 하고 막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140만 명이 넘은 청원이, 재입대 청원이 140만 명이 넘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내부 결속 뭐 이런 것들의 목표가 있었지 않겠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여기서 요는 중앙당에서 교육하는 그 자료마저도 이 중급, 고급 간부들이 믿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었다. 서로 간에 불신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 남매가 불신이 아니라 간부들이 최고 수뇌부를 불신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여기에 좀 우리가 방점을 찍고, 또 이런 것들이 어쩌면 이 남매 갈등설 이런 것들이 어쩌면 우리 정보당국의 공작의 소산일 수도 있다. 그럼 우리 정보당국이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예전에 제가 뭐 삼국지 예를 많이 드는데 조조가 마초가 뭐 너무 강하게 몰아붙이니까 이거 어떡하냐 해서 마초와 그의 의삼촌인 의숙부인 한수라는 자를 서로 이간질시켰죠. 편지를 보내는데 편지를 일부러 지운 편지를 보내주면서 뭐야 그거 뭐 적혀 있어 이래가지고 의심하게 만들어서 이제 갈라치기를 해버렸는데, 그런 공작을 우리가 하고 있다면 정말 박수 쳐주고 싶고요. 좋은 효과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어제 시큐리티 뉴스를 통해 최초로 보도해드린 북한군 우크라이나 파병설이 각국 정부의 공식 확인을 통해 사실로 확인된 가운데 파병된 북한군 일부 병력이 집단으로 탈영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었습니다. 쿠르스크 전선에 북한 용병들이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얼마나 많은 사상자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상당한 규모의 병력을 파병했으며
전투에 투입되기 전 부대 편성과 훈련을 받는 도중 다수의 병력이 무단으로 탈영해 러시아군이 추적 중이라고 우크라이나군 고위 관계자가 10월 15일 밝혔습니다. 키우 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탈영은 쿠르스크주 북서쪽에 있는 브란스크주에서 발생했는데요. 탈영한 북한군은 국경선에서 약 7km 떨어진 훈련 캠프를 탈출했으며 탈영병 숫자는 18명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군은 현재 이들을 추적 중인데요. 사건이 커지는 것을 두려워한 현지 부대가 관련 사실을 숨기고 자체 병력을 동원해 탈영병들의 뒤를 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 매체들의 보도를 종합하면 북한은 현재까지 1만 명에 달하는 병력과 각종 장비를 보냈는데요. 이들은 러시아 본토와 도네츠크 지역에 분산돼 현지 부대의 보충 병력으로 편입될 예정이고 쿠르스크 전선에 가장 먼저 투입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에 탈영병이 발생한 브란스크 지역의 부대는 현재 쿠르스크 동부 지역에서 공세를 벌이고 있는 공수군 제11 근위 공중 강습예단인데요. 러시아가 이 부대를 북한군 수용부대로 지정한 것은 이 부대가 몽골 인근의 브라티아 공화국에 주둔하는 부대고 북한군과 비슷한 브라티아인들이 중심이 된 부대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브란스크 지역 외에도 도네츠크주 마리우폴 인근의 사르타나 정착촌에도 캠프를 꾸려 병력 투입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현재 가장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부울레다르 전선에 투입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북한군이 투입될 전장 환경이 대단히 나쁘다는 점인데요. 김정은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 이역만리 지구 반대편 전장으로 간 북한 장병들 전사자보다 실종자가 되는 길을 택하기 바랍니다. 와, 10,000명. 어제는 제가 한 3,000명 말씀을 드렸는데 10,000명 정도랍니다. 10,000명. 그러니까 이 브란스크 한 3,000명, 그리고 도네츠크에 한 3,000명, 그리고 그들을 지원한 지원부대, 이렇게 되면 10,000명 되죠. 자, 브란스크가 어디냐? 바로 쿠르스크주가 여기 있고요. 쿠르스크주의 경계 바로 위가 브란스크주인데 쿠르스크주와 브란스크주의 그 경계선 쪽에 이 부대 훈련소가 있고 여기에 지금 북한군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이 10일 근위 공중 강습예단은 도대체 왜 여기 북한군이 갔냐? 여기는 이 몽골 인근에 있는 브라티아 공화국 출신이에요. 외형이 북한 몽골계이기 때문에 북한 사람들 또는 우리하고 크게 다르지 않죠. 서양 사람들, 러시아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거의 똑같다고 우리는 보면 우리하고 좀 다르다라고 느끼는데 그 사람들이 보면 좀 똑같네라고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런데 이 브라티아 공화국은 인구가 적고 이제 울란우데라는 곳에서 이제 파병이 갔다라고 하는데 지금 굉장히 오래 싸웠기 때문에 더 이상 보충할 능력도 없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보충병으로 북한군들이 들어오는 거다. 그래서 이 브라티아 대대라는 부대인데 말은 대대지만 실제로는 한 3,000명 가량의 병력의 부대고 여기에 북한군으로 그냥 다 채워서 싸우게 한다라는 건데, 자, 제가 그럼 이걸 가지고 김정은이가 도대체 어떤 이익을 얻을 것이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는데, 일단 러시아군 의무병들의 월급이 있죠. 그걸 북한군들이 최소 그 정도는 받겠죠. 그리고 러시아군들이 전사, 부상 또는 중상 입게 되면 받는 또 보상금이 있죠. 그 정도 또 받겠죠. 이것들이 도대체 얼마가 되는지, 김정은이 호주머니에 얼마가 들어가는지 그거 제가 좀 계산해서 이 북한군이 이렇게 많은 파병에 갔을 때 김정은이가 또는 북한이 얻는 이익은 뭐냐, 이거를 제가 위클리 디펜스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좀 자세히 분석해서 알려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고요. 자, 이 브란스크주에서 훈련받고 있는 사람들이 18명이 탈영했어요. 당연히 우크라이나 쪽으로 도망을 갔겠죠. 그래서 러시아 군들이 찾고 있다고 하는데 우크라이나 쪽으로 무사히 탈출했기를 기대하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 키우에서 단체로 기자회견하는 북한군들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요. 안전하게 탈출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남은 군인들도 부디 저기서 계속 있지 마라. 왜냐? 저 쿠르스크 여기에 우크라이나 군이 거의 2개 군단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력도 제일 센 전력들이 지금 쿠르스크에 들어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기 어제 마리우폴 쪽에 훈련소를 차리고 훈련하고 있다는 이 부대, 여기도
불레다르 쪽으로 가겠죠. 불레다르가 지금 가장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자포리자에서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전선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도 사상자가 엄청나게 나겠고 또 중장비 거의 없이 보병 위주로만 갔는데 그럼 결국 그동안 러시아가 했던 스톰제트 뭐 그냥 고기 방패 그대로 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라스푸티차가 오고 있죠. 그러면 땅은 진창으로 변해요. 질퍽질퍽. 이 상황에서 중장비, 기갑부대 이런 것들의 엄호도 없이 그냥 무작정 뛰어가야 되는 북한군들. 그냥 죽는 거죠. 제가 매일 아침마다 알려드리는 이 러시아군 사상자 1200명, 1300명에 북한군이 그 정도로 들어갈 수 있다. 10,000명 보냈지만 순식간에 지금 너가 없어질 겁니다. 또 계속 보내겠죠. 왜? 죽으면 보상금 받고 그 보상금을 김정은이 호주머니로 들어갈 거고 중상해도 보상금 받아서 들어갈 거고 하니까 계속 보내겠죠. 10,000명이지만 연 인원은 10만 명, 20만 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가 분석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북한군 모쪼록 거기서 고기방패 되지 말고 그냥 우크라이나 쪽으로 뛰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백기 들고 뛰어가서 항복해서 자유를 이게 바로 자유구나 라는 것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